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목요일에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만관유로 시작합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예, 첫 번째 소식은 뭐죠? 예, 성희롱 홍대 미대 교수 파면 요구입니다. 성희롱 미대 교수라 그러면은 제자들을 향한 성희롱이었겠죠? 예, 맞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에 홍익대학교 정문에서 홍대 미대 인권유린 A 교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대 학생회와 피해 학생 등은 이 미대 소속 한 교수의 성희롱과 폭언을 고발했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해당 미대 교수는 학생 진로 상담을 하면서 너 언젠가 나와 성관계를 가지게 될 것 같지 않냐, 나를 잡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했고요. 실루엣만 봐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구별할 수 있다, 이런 뭐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요? 학생들한테? 예, 학생들이 지금 현재 고발하고 있고요. 예. 이게 고발된 내용 중에 일부만 전해드린 거고, 뭐 자신의 성행위나 성매매 등과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지역이나 외모 등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도 있었다고 이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관련 피해 사례를 모았더니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한 10명가량의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10명가량이라면 그 표현을 보면은 더 많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 A 교수가 이 미술계에서 상당히 영향이 크다, 그런 인물로 좀 알려져 있네요. 예, 아무래도 뭐 홍대 미대 하면 이 미술계에서 좀 알아주는 그 또 학교기도 하고, 예.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라고 추측이 되겠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뭐 개인 매장을 개점할 때 학생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외주 작업을 학생들에게 시킨 후에 합당한 임금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공동행동 측은 학교 측에 가해 교수를 파면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고요. 향후에 형사 고발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학교 측 그리고 당사자인 교수 입장은 나왔습니까? 일단 해당 교수 같은 경우는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입장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학교 측은 이제 정식 신고가 접수되면 진상 조사를 거쳐서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소식 주십시오. 네, 두 번째는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진 손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끓는 기름에 호떡? 예, 이게 지난 5일에 대구에서 벌어진 일인데, 예. 호떡 가게를 찾은 손님 A씨가 호떡 2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받아 들고는 지인과 나눠 먹겠다면서 호떡을 잘라달라고 주인에게 요구를 했는데요. 그래요? 이 주인은 잘라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커팅 불가라고 안내되어 있는 부착 메시지를 또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A씨는 매장 안에 보이는 그 가위를 보고 가위 저기 있으니까 호떡을 잘라달라 다시 요구를 했는데요. 예. 주인은 뭐 테이프나 도구 같은 것들을 자르는 데 쓰는 가위라면서 음식을 자를 수 없다라고 다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자 A씨가 이 호떡을 기름에 집어 던졌습니다. 손님 A씨가 호떡을 익히는 그 기름판, 맞습니다. 거기다 던졌단 말이네요. 예. 예. 그곳에 호떡을 3개 던지니까 예. 기름이 사방으로 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름은 보통 뭐 한 180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끓는 기름을 온몸에 끼얹게 된 주인 예. 같은 경우는 예. 오른쪽 손등과 어깨, 그리고 왼쪽 가슴 부위 등 여러 곳에 2도에서 최고 3도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주인이 주로 이 피해를 입었군요. 화상 예. 피해. 그러면은 3도 화상이면 이거 좀 심각한 건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예. 주인은 치료를 위해서 일단 현재 입원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매장 당연히 영업 중단 상태에 있고요. 예. 이 모든 과정이 매장 CCTV를 통해서 촬영이 됐고, 현재 온라인에 살펴보면 이제 어느 정도 공개가 된 상태인데, 이 영상을 보면 기름이 정말 뭐 세게 많이 튀기 때문에 주인분의 예. 상태가 상태가 꽤나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현재 경찰 같은 경우는 주인이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하면 피해자 조사를 거쳐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도 들릴 법한데요. 호떡을 그냥 좀 잘라줬으면 어땠을까? 손님 말하는 대로.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반응도 일부 있는데 예. 뭐 호떡 드셔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호떡 안에 들어가 있는 설탕물이 굉장히 좀 뜨겁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먹다가 이렇게 손등에 떨어지기라도 하면은 화상 위험이 있다 보니까 예. 보통 호떡 가게들이 이제 음식을 내주면서 조심히 드시라라는 안내를 꼭 하곤 합니다. 예. 아마 잘라주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예. 뭐 다 양보를 해서 주인이 잘못한 점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이 합리화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주십시오. 네, 도둑질의 원인이 무인 가게 탓입니다. 무인 가게라.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에 인터넷에 올라온 한 글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글쓴이는 본인을 12살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자녀가 6개월 전 무인 편의점에서 3, 4만 원어치 젤리 같은 물건을 훔쳤고 이에 합의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훔친 그 물건 가치의 10배를 지급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될 합의금 30만 원을 지급했다라는 표현도 사실 좀 이상했는데 예. 그 글 말미에 덧붙인 내용이 더 큰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동네 아이들 절도범 만들지 말고 알바생을 둬라. 가게 문 활짝 열어두고 절도를 부추기지 말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요? 좀 납득이 안 가나요? 예, 그러니까 무인 매장이니까 아이들이 절도 욕구가 발생한다. 뭐 예, 이런 예. 식의 얘기인데 예. 이게 뭐 자기 자녀의 잘못을 좀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런 뭐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예. 사실 정상적인 그런 사고라고는 볼 수 없겠고요. 네, 많은 누리꾼들도 부모가 이런 태도면 아이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매장 보니 요즘 주변에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던데 네. 그 절도도 좀 많이 늘어나나 봐요. 그러면 예,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매장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범죄 수도 같이 늘어나는 경향도 있고 또 취약한 구조 탓도 있는데요. 예. 2019년에 200여 건이었던 게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700여 건이 넘고 있습니다. 예. 이 뭐 절도도 문제지만 매장 내에서 예를 들어 뭐 성추행이라던가 다른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좀 감시하거나 대처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될 텐데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과 협력해서 무인 매장의 보안성을 높이는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만관해 주세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 일정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관위에 그 정치 뉴스를 넣는 건 또 예, 좀 드문인데요? 오랜만이죠. 아, 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많이 좀 그래요. 궁금해하셔서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4일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순회 경선, 지역 순회 경선이 펼쳐지고 있죠. 이번 주 토요일인 11일까지 대구, 경북 그리고 예. 일요일인 12일까지 강원 지역 투표가 진행이 돼서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12일 일요일이 주목이 되는데 예. 이제 1차 슈퍼위크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죠. 국민과 일반 당원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함께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예. 전체 판세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때 선거인단은 한 3분의 1 정도 어떤 판단이 나오는지 네. 예, 지켜봐야 되겠네요. 국민 면접 있잖아요. 저 국민의힘 쪽. 이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수년됐던 국민 면접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민주당 쪽이요? 이거는? 예. 이전에 뭐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좀 수년됐던 그 국민 면접이 예. 취소가 됐습니다. 이전에 뭐 지역 순회 경선이 진행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흥행에 도움이 됐겠지만 이미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된 이후기 때문에 예. 이거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대선 경선 기획단 입장에서도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현재 취소가 됐습니다. 당과 후보들 모두 경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어제 오후쯤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네. 의원직 국회의원직 사퇴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던진 건데 뭐 향후 어떤 좀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이 그래요. 됩니다. 자, 국민의힘 쪽도 볼까요?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현재 국민 시그널 면접을 준비 중입니다. 내일과 모레 열리는데 예. 이제 후보들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국민 시그널 이게 뭐 이쪽에 이제 국민의힘판 국민 면접이겠네. 예, 맞습니다. 예. 이 면접관으로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섭외가 되면서 많은 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국민들한테 접수받은 질문도 3천여 개에 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갈지 주목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언론에서 보니까 진보가
묻고 보수가 보수가 답한다. 답한다. 뭐 그런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일부 후보들은 토론을 해야 한다 좀 주장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좀 흥행이 지금 좀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좀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토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예전에 그 대변인 뽑았던 그런 토론 배틀 결승전 같은 경우는 시청자 수가 꽤 나왔거든요. 예. 그런 거와 비교해 보면 지금 좀 흥행에 어찌 보면 실패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토론은 사실 컷오프 1차 이후부터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선관위 측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관위 측은 예. 아무래도 후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토론을 하기에 좀 용이하지 못한 면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1차 컷오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죠 1차 컷오프가? 예, 15일 이제 예. 12명에서 8명으로 줄이게 되고요. 예. 2차 컷오프 기간은 10월 8일까지입니다. 다시 4명으로 줄인 후에 11월 5일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망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